자,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진짜 이제 봄 날씨. 봄 기운이 막 느껴지는데 그런 만큼 우리 셋 다 알러지 체질이잖아요. 아, 다다음 주에 그 벚꽃놀이 뭐 시작한다며요? 언제? 뭐 다다음 주인가? 4월이야, 4월. 4월이래요. 정신 차려. 그래요? 예. 자, 인터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마음만은 벌써 벚꽃이 만개했어요. 아, 예. 그런가? 여의도 나 어때? 나 예, 여의도는. 벚꽃 아, 느낌으로 벚꽃. 청담동 며느리 벚꽃 룩으로 축제에 왔어? 나오셨는데 네, 잘하셨고요. 자, 어쨌든 네. 이번 주에 이벤트 위크라고 하잖아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오늘 우리 월급 날이고 그다음에 27, 28일 비엔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네. 사실 뭐 너무나 이제 뭐 뻔한 싸움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무기를 다 꺼내놓고 하는 이 싸움에서 뭐 누가 이기고 지기는 거를 판단하기 좀 어렵겠는데 사실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 때 유르맨커는 어디 계셨었나요? 한국에 계셨었나요? 그때? 네. 그때 사실 전 세계 이목이 진짜 싱가포르 집중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 정도는 좀 아닐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저는 뉴스 보니까 막 그 트럼프 헤어스타일 무료로 해주고 네. 김정은 헤어스타일 무료로 해주고 이런 거 보니까 네. 베트남 분위기가 뭐 한껏 무르익더라고요. 싱가포르보다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는 네. 약간 소장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 좋더라고. 예. 싱가포르 좀 엄숙한 분위기고 우리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좀 이런 신선도는 거는. 떨어졌는데 그쵸. 중요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양념 맛으로 먹는 네.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갑시다. 예, 첫 번째 인터뷰 이거 관련해서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 스캇 스나이더입니다. 트럼프 특검과 국경 장벽 사이, 북미 회담, 북한 비핵화 성과가 필요하다. 대북 협상 성공 시에 트럼프 노벨 평화상 가시권. 저는 요건 살짝은 아닌 것 같아. 정책국장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노벨상을 외교협회는 뭐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뭐 뮬러 특검이 사실 이제 많이 김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네. 그다음에 국경 장벽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예산 마련을 했지만 이것도 역시 의회의 지지가 없다는 점에서 본인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북미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얻어냈다 내가 외교 정책만큼은 잘했지 내년 나 재선해도 되겠지 약간 이런 게 필요한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다만 현직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탄다는 거는 그야말로 굉장한 진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거 캠페인의 어떤 승리인데 그런 면에서 만약 이번에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한다고 하면 노벨 평화상이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오겠지만 그러지 못할 것이다. 정치적 압박이 사실은 트럼프가 좀 있는 상태여서 네.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되는 회담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네. 모든 협상에서 그렇지만 약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트럼프는 거기서 또 예외긴 한데 이번에는 오히려 김정은이 크게 잃을 게 없는 회담이 아닌가. 왜냐하면 2차 회담 때 뭐 여러 가지 뭐 핵시설도 다 명문화해가지고 밝히고 뭐 오픈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도 뭐 큰 이상이 없이 지금까지 왔죠. 제재만 지금 유지되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경제 제재 이 철회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원 바이 원으로 예를 들어서 영변 핵시설 공개만 해 그러면 제재 일부 해제, 영변 핵시설 완전히 폐쇄한다 그러면 제재 금융 해제 완화 이런 식으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재도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북한 입장에서 거꾸로 제재 먼저 풀어준다고 하면 내가 요거 내놓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갭이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고 싶어도 그게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의회는 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해주고 싶지만 나도 명분이 있어야지 그거를 제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보다는 우리나라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우리나라 지금 독자 제재하고 있는 뭐 금강산이나 뭐 개성공단이나 이런 쪽을 좀 완화를 해주면서 그렇죠. 카드를 활용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이 외교 안보 소식통 중에 가장 정통한 분석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지금 둘 다 트럼프, 김정은 둘 다 오히려 2차 회담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우리 생각에는 뭐 비핵화 하나 하고 뭐 영변 포기하고 뭐 제재 해제 뭐 이러면은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진짜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게 영변 그 시설만 빌딩이 380개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사찰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찰이 끝났을 때 제재를 해제해 줘야 되는데 380개 동 다 뭐 사찰을 했을 때 시찰을 하고 뭐 검진을 했을 때 제재 해제를 해주려면 6개월이나 1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원바이원으로 바로 이렇게 하기는 우리 일반 사람들 생각만큼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오늘 나오더라고요. 역시 명앵커가 준비를 하신 준비가 것으로. 많이 됐네요. 네. 어떤 혹시 준비요? 제가 회담 하나요? 뭐 특파원으로 베트남 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다시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중국으로 가시려고 하시나요? 그쪽 갑자기 그쪽이야 또. 그쪽. 아마 제가 생각해서 순수하게 우리 방송을 위해서 네. 연구 조사를 했을 리가 없는데. 아니요, 맞아요. 제가 공부 많이 의심이 합니다. 제가 예. 뭐 좋아요. 비주얼이 안 좋아서 그렇지 컨텐츠는 좋습니다. 아니, 제가. 비주얼이 어디가 어떻다고. 네. 또. 두 번째 말은 볼까요? 제대로 해야지. 예. 네, 또 한 가지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MIT대 북핵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비핀 나랑. 자, 트럼프의 복심과 더불어서 비둘기파의 한국 대통령. 자,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의 유리한 조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북핵 포기 아직 무르익은 환경은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서 얘기했네요. 이제 3차 회담을 김정은이 노릴 거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김정은이가 획기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합니다라고 딱 했을 때 막 야고 막 이럴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죠, 그렇죠. 예. 조용필이 나오려면 맨 마지막에 막 무대가 등장해야 무르익었을 되니까. 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조용필이 나올 때는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복심은 앞에서 보신 대로 국내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외에서 성과를 내 가지고 이거를 좀 퉁치려는 의도. 그다음에 이제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도 오히려 트럼프한테 너무 김이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옛날에 6.25 때 메가더가 원래는 중국까지 만주까지 치고 가서 거기다가 중국에다 리틀보이를 투하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내려와라. 여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반대하다가 메가더가 한국전에서 보직 해임 당했잖아요. 네, 그런 항의하다가.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는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싶지만 역시 김정은이 이번에 핵을 포기하면 좀 김이 샌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또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굉장히 친화적인 스탠스잖아요. 네.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든든하다는 거고 아무래도 이번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힘들어 보인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영변 핵시설 얘기하셨는데 저는 빌딩이 380개라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와 아파트 분여회에서 이 우편물 돌리려고 아파트 10동만 돌아도 기운이 빠지는데 380동을 어떻게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내년에 가을에 재선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재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거는 제 뇌피셜 일부러 좀 지연시키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아직 무르익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이분이 워낙에 이게 또 이걸 그렇죠. 잘하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나와놓고도 네. 다음번에 무조건 네. 한다 그랬어.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는 확실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말 쇼잉에 능한. 예, 쇼맨십의 대가죠. 본인이 뭐 영화도 출연했었고 뭐 그러니까요. 방송 그 사실 버라이티 뭐, 쇼도 직접 했었던 사람인데 사실 뭐. 셀럽이죠, 반셀럽. 예, 반셀럽이고 트위터도 얼마나 참 시의적절하게 시시때때로 잘하는지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이번 주 빅 이벤트에서 소장님이 지금 북미 회담을 가장 큰 걸로 꼽았는데 3월 1일 데드라인 이전에 지금 타결을 해야 하는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이번 주가 사실은 뭐 데드라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빅 이벤트라고 보시지 않으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 싱가포르 때도 그랬고 이번 이제 2월 27일, 28일 지금 뭔가 자신들한테 안 좋은 뉴스가 있는 기업들이나 단체에서 다 뉴스를 지금 붙잡아 놓고 있다가 그때 가서 공개하려고 그러거든요. 가급적이면 관심 안 받고 넘어가려고. 네. 이게 미중 무역 협상도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양보하는 수준에서 MOU를 작성해서 공개했을 때 그래도 또 그걸 가지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이제 그때 껴맞춰서. 발표하면서 그냥 묻어두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3월 1일 전에 한다고 하지만 MOU는 오히려 27일, 28일 그 북미 정상회담 전에 슬그머니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월 그 화요일 되겠네요. 데드라인은 연장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니 60일 연장은 가는데 MOU는 무조건 이번 주에 내용이 나와야 그거 된다는 되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제 조항을 지금 미국에서는 넣자고 하는 거죠. 네. 그 중국의 환율 조작에 대해서. 근데 중국은 그거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글로벌 이슈 가운데서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 차지한 부분이 상당히 하반기에 큰 영향을 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이 이슈 좀 내려놔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증시가 네. 이미 너무 모든 게 타결되고 다 장밋빛으로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오버라고 보고 유 앵커 얘기하신 대로 올해 내내 이거는 진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이슈기 때문에 뭐 지금 일단 지금 증시는 누가 봐도 사실 과매수 국면에 있는 건 맞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이슈를 다 지금 무조건 장밋빛 전망으로 장밋빛 시나리오로만 다 이제 프라이스드인 그런 가격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장밋빛 전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우리 라이징 스타. 라이징 스타 네. 종목들이죠. 네. 바꿔 샀어요? 장밋빛이든 뭐 어떻게 했냐고. 샀어요, 샀는데 알았어, 뭐, 알았어. 그거는 뭐. 또 그것도 아니 저 라이징 스타 종목 샀는데 일단 뭐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제가 읽을까요? 네네네. 네. 환구15 사설입니다. 1차 북미회담 실패, 반복 안 된다. 2차 베이징이 홍보자 주주 역할, 트럼프 지나친 양보는 서울 이득 방해? 서울의 인터넷을 방해한다는 건데 저 환구15 사설이 정말 황당해요. 저는 다시 한번 여긴 볼까요? 뭐. 자기들이 뭔데 자기들 마음대로 1차 북미 회담이 실패했대. 그러면서 반복은 또 안 된대. 그러면서 이번 2차에는 역시 베이징이 프로모터 겸 스테이크 홀더래. 아니 이게 뭔 베이징이 도대체. 뭐 했는데요? 하고 베이징에서 싶은 거지. 열려요? 하고 싶은 아니면은 거지. 뭐 기찻길 열어줬다 이거죠. 기찻길 열어줬고 지나가게. 그다음에 반둥역 뭐 이런데 자기들이 스테이크 홀더래요. 주주의 역할이래. 그러면서 여기다 또 트럼프가 지나치게 또 양보를 할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3차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 오히려 지금 마음이 급한 서울의 어떤 이득을 방해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주도 뭐 중국의 그 운전자 역할에 대해서 조금 좀 코멘트를 같이 하기도 했지만 북한과 미국의 이런 북미 회담이 열리는데 네. 중국이 약간 좀 제외되는 그런 분위기 역시도 미중 무역 회담에 영향을 줬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실은 분위기가, 이게 지금 서로 한국이든 중국이든 누가 운전자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음모론으로 봤을 때 결국은 프리메이슨이 무선 조종하는 자동차다. 프리메이슨에서 나와요. 아 왜냐하면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무인 자동차. 예, 우리나라 뭐 뉴스, 신문, 방송,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까지 너무 이 분석이 많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이걸 뭘 믿어야 되느냐. 하지만 그 예측 중에 어떤 것이 맞을 것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랜덤인 거죠. 까봐야 안다. 네. 네, 상해 푸단대학의 한국센터의 챙정의 이야기도 함께 보시죠. 예. 김정은 이틀간 중국을 통과하면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갈 것이다. 열차에서 40년의 중국 경제 성과를 시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트럼프와 협상에서 중국의 모델을 의식할 것이다. 역시 뭐, 중국 역시 경제 중국이- 모델에 대한 이야기죠. 네, 자기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네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어쨌든 뭐 상해 푸단 대학이 있는 분이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김정은이 비행기가 아닌 이제 육로로 베트남을 방문하잖아요. 네. 근데 그 대륙 횡단 열차니까 이틀 동안 이제 거기 숙소처럼 자면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기차표 예매해 놓은 사람들 다 취소당하고 뭐 이제 이랬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중국이니까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어쨌든 김정은이 이틀 동안 중국을 쭉 통과하면서 밖을 보면 이제 그 코스가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이뤄온 어떤 경제 성장의 어떤 이 지역들이 쭉 이제 옆에 지나갈 거라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트럼프하고 협상할 때 내가 이틀 동안 보고 온 중국의 모델로 우리도 가야 되겠다라고 의식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이틀 동안 자면서 갈지 아니면 생각만 해도 막 다리랑 허리가 막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러니까. 열차 아니면 침대칸에서 안 내려올지 밖을 보다가 말지. 근데 또 도착하는 베트남 역시도 뭐 경제 모델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딱 내리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봐요. 근데 이제 맞죠. 네. 근데 중국이나 베트남 다 아직까지는 공산당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이제 이분의 얘기는 중국 모델을 의식은 하되 그것도 이제 뭐 어떤 김정은의
그러니까 여지를 주는 어장관리의 느낌으로 이제 중국도 베트남도 미국도 그리고 우리 한국도 야 우리가 이제 너네한테 관심 있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장관리의 느낌이 뭐 없지 않죠. 그렇죠. 사실 뭐 김희욱 소장님하고 저는 계속 시장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네. 저도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또 오지 오지가 않는다는 않아요. 얘기도 있고 또 그러니까요. 보면 워렌 버핏이 또 지금 주식에 왕창 물렸다는 아작났죠. 아작이요? 나이 80 넘은 분한테 아니, 포트폴리오 가장 맨날 잘 된다 그러다가 워렌 버핏이 손해 봤다니까 갑자기 내가 왜 웃는 거야?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약간. 라이징 스타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워렌 버핏.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라이징 스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제가 그 워렌 버핏 벅셔 해서웨이 주총에 제가 참석을 할까요? 네. 오마하에 열리는 다녀와요 그러면. 또 주당, 쉬고 싶은 거야 한 주당 지금? 1억 8천 정도 아니에요? 다녀오고 싶은 거 뭐야? 대북주 어떻게 할까요 이번 네. 주에? 일단 경협주는 이번 주에는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저는 좋다고 네. 봐요. 진짜 아니 죄송해요. 왜냐면 아니 왜냐면 저번 회담 때도 직전부터 고점이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죄송한데 진짜 1차 싱가포르 회담 그렇죠. 외에 성과가 나올 건 없고 음. 일단 대북주는 앞에 보신 대로 요 전이구나. 트럼프가 지나친 인내심을 보일 경우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조금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예, 예. 이게 크게 뭔가를 이렇게 싸줄 것 같은 네. 그런 회담은 지금 사실은 아니에요. 제일 급한 건 지금 근데 한국 경협주 정부거든요. 원래 그러잖아요. 기대감에 막 뭐 2주 전까지 막 오르고 딱 일단 회담하면 빡빡 내리니까 하한가로 그렇죠. 뭐 내리 꽂으니까. 원래 시장이라는 게 뭐 그렇게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빅 이벤트 북미 회담에 대한 전망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익 소장이었습니다. 너무 우리가